이거를 어떻게 뒤집어 엎을까?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힘, 어떻게 뒤집어 엎을까? 이쪽이 1차 전파가 된 거고, 아쇼카 왕에서 이렇게 전파들이 막 이렇게 불교가 전파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은 여기 안 오신 거 맞아. 그렇지만, 부처님이, 전생의 부처님은 여기에 계셨어.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살타태자 이야기 이런 거 압니까? 살타태자 이야기 알아요? 12왕 이야기 알아요? 12왕 몰라? 저 금강경도 나오잖아요. 12왕 할절신체 뭐 이런 얘기 몰라? 12왕이나 저 살타태자가 뭐 하는 거냐면, 살타태자가 보시태자라고도 하는데, 왕자였는데, 셋째 왕자거든요. 셋째 왕자인데, 형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갔다가 보니까, 굶주린 호랑이가 새끼를 낳고 너무 힘들었대. 굶주린 호랑이가 아니고 그냥 새끼를 낳은 호랑이. 어떤 동굴에 자기가 혼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호랑이가 새끼를 낳고 너무 기진맥진해서 나보니까 그렇던가? 기진맥진하던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고 막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더래. 이렇게라도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가 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살타태자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를 먹어라 이러면서 몸을 줬대. 그랬더니 호랑이가 너무 힘을 써가지고 애 낳느라고 너무 힘을 써서 그걸 못 먹더래. 그러니까 이걸 째가지고 피를 나게 해서 그걸 좀 핥아먹게 해가지고 애가 힘을 내서 이걸 먹게 했대. 그래서 두 형제들이, 앞에 형들이, 야, 왜 안 오지? 이러고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탑을 세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그런 보살행을 했던 게 부처님이다. 이런 중요한 그 부처님의 전생담이 전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부처님이 지금 현생의 부처님은 너네 동네에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전생의 부처님의 핵심은 여기 있었어. 뭔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정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쪽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지키는 정통이야. 얘네는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전생의 부처님은 우리 쪽에 있었어. 얘기가 좀 다르지? 이쪽 사람들은 이제 간다라 불상을 만들거든? 이쪽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은 우리는 모습으로 만들었어. 너네는 안 만들었지? 우리는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불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불상이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뒤에, 기원 전후에 나오거든요. 부처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500년 뒤에 만드는데, 그 모습이 기록에 있겠어? 뭐가 있겠어?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스타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그래서 만들어서 여기야말로 부처님이 현신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관무량수형 같이 관법으로. 관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상이라든지 불교 그림 같은 걸 놓고 그걸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부처님이 현신하시는 거야. 그런 걸 이제 반주산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얘기들 해요. 그래서 관법과 관련된 게 다 서북인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법과 관련된 게 서북인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먹혀? 야, 그건 아닌 것 같다. 아까 전생담은 그럴 수도 있나? 이랬는데 저건 아닌 것 같다. 이러니까 간다라 불상에는 초기에 불상 요 육계에다가 사리를 넣어요. 사리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이 위쪽에 석가종 나라, 네팔 쪽에는 여기에는 어떤 얘기가 또 있냐면은 거기가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지역이거든요. 네팔이 룸비니가 있는. 근데 거기에는 부처님 이전에 선대 부처님에 대한 유적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이게 부처님 선배 부처님이거든요. 그 유적지가 있고 실제로 아쇼카 왕이 거기다 탑도 만들어요. 여기가 구나한모니불께서 탄생하신 곳이다. 그래서 그 전승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가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련된 그 이전의 부처님, 이전 부처님에 대한 전승이 있을 거고, 이거는 좀 오래된 유형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뒤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여기가 압권이요. 여기가 압권이에요. 여기서 뭐 나오는지 아세요? 나중에 대승불교의 화엄경, 그 다음에 반야경, 금강경도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생각을 하는 거지. 모든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다 필요 없어. 그게 금강경이에요. 그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탑 됐어. 그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야.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은 형상을 초월해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한 모든 것들은 어떠냐면 유형적인 형상이거나 정신적인 어떤 형상이에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왜? 부처님의 진정한 정신은 우리가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야, 판 뒤집어 엎어. 이 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전파되면서 각 지역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논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계종에서 하는 금강경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반야경, 그리고 여기 화엄경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화엄경은 이렇게 올라가요. 반야경도 이렇게 흐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화엄경이 완성되는 거는 이 중앙아시아의 호탄 지역에서 완성돼요. 지금같이 전체가 시리즈로 다 만들어지는 것은. 그래서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대승불교 얘기할 때 좀 해드릴 거예요. 단 남방불교 쪽에서는, 저 인도의 남인도 쪽에서는 덥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앉아있고 더우니까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관조를 중심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형상에 대한 주구를 무형상으로 바꿔버려요. 조금 추운 지역에서는 형상이 뭐냐면 불상이 형상이잖아요. 이쪽은 전생이 부처님. 이거는 부처님의 선배들. 이쪽은 그런 건 다 부질없는 거야. 얘기들이 다 다르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게 지금 수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거든요. 불교가 확대되면서 인도가 땅이 넓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땅이 넓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벌어지냐면 나중에 동아시아로 전래할 때는 한꺼번에 들어오죠.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저게 왜 저 동네에서는 저런 게 유행할 수밖에 없었나를 보면 얘기가 나와요. 이해가 돼. 지금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리고 봐봐. 동쪽에는 아무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왜? 인도는 이쪽이 교역로였기 때문에 이쪽 선을 따라서 이런 이야기들이 발전해. 네. 만약에 동쪽으로 무역로가 있었으면 동쪽에도 이런 세력들이 있었어야 돼요. 없어. 그래서 불교가 확대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정통이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정통이기를 원해. 그거는 동아시아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결국 동아시아까지 갈 거예요. 계속 가게 될 건데 동아시아 불교에서도 선종에서 28조 상승설 28조를 이렇게 절했다라고 하고 천태종에서는 25조 금구 상승설이라는 걸 얘기하고 밀교에서는 혈맥보를 얘기하고 그게 다 개통이 우리가 다 적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종갓집이고 종손이야.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교의 전통에 있어서는 정통이야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정통 시비는 현대에도 있어요. 그게 남방불교는 남방불교가 정통이라 하고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불교야말로 정통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조계종에서는 선종이 부처님의 마음을 이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론의 시비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원조들은 인도에서부터. 그리고 그게 불교 전파 지역과 관련되고 그 동네의 문화와 연결되면서 저러한 다양한 정통 시비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욱 진기한 이야기, 그리고 부파불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시대를 조금 올라가서, 이거는 통체적인 얘기였고, 이제 시대 순으로 다시 가서 부파불교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또 대승불교까지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책을 너무 많이 온 것 같아. 저 책이 벌써 뭐 100페이지가 넘었어. 하지만 책은 450페이지라는 거. 1년에 100페이지 온다.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않아. 뒤쪽으로 가면 제가 빨리빨리 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재밌는 데는 조금 더 하고, 좀 어렵고 이런 데서는 여러분이 무슨 이 공부해서 시험 볼 거예요? 그런 데는 훅 갑니다. 훅 갑니다. 제가 요 얘기를 했을 때 분위기가 쎄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은 샥 지나갑니다. 거기는 KTX로 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괜찮아 이러면 태백산 네일바이크, 정선 네일바이크로 가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또 재미없는 걸로 뭐 고문을 해. 그래서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